네, 그럼 이번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 그 교수님 이제 지난번 뷰에서도 이제 3분기 이후 4분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려운 그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파산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 혹은 뭐 주가 시장이 많이 이렇게 좀 침체가 될 것으로 예. 생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달라지신 게 있나요? 네, 생각보다는 지금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는 미국 경제 지표 보면서 늘, 야,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모든 경제 지표가 3, 4, 5월까지는 급락했거든요. 네. 5월 이후로 또 7월까지 보니까 완전히 V자형 반등이에요. 아, 뭐 예를 들어서 고용도 지난 그 3, 4월 달에 2,100만 개 감소했다가 또 4월 이후로는 거의 1,000만 개 증가하고요. 특히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보면은 뭐 50 밑으로 금방 떨어졌다가 50 넘어섰고 특히 ISM 서비스 지수는 58까지 올라갔고요.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가 침체 확률을 구해 보니까 작년 올 3월에 10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미국 그 경기 순환을 발표하는 NBER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 2002년 지난 2월을 경기 정점이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6, 7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보니까 경기 침체 확률이 0%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참 미국 경제라는 게 탄력적이다.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진폭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근데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 심해지고 있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의 소비 심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소비 심리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소비 심리가 개선 안 되면은 가계가 소비를 많이 안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 매출 둔화되고 기업 이익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파산이 안 가는데요. 제가 아까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보고 파이낸셜 타임즈 두 개는 꼭 챙겨서 보거든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계속 일면 뭐 중간 2단 정도로는 두 번째 기사로는 미국 기업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지금 미국 기업들이 계속 스타인 마트인가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게 110년 전통을 가진 유통업체인데,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파산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거의 아마 4분기 가면은 더블 D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 중후반 주가가 4분기 미국 경제 지표 둔화를 미리서 좀 반영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생각하셨던 만큼의 어떤 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파산은 일어날 것이고. 예, 계속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주가는 어쨌든 조정은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미국이 조정받으면 우리도 같이 조정받는 거 아닌가요? 같이 조정받죠. 지금 미국 S&P 500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 구해 보니까 올해 0.96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1에 가까운 거죠? 거의 1에 가까우죠. 거의 같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미국 주가가 조정받으면 우리 주가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조정받으면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더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더 팔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며칠 그 주가가 좀 이렇게 나스닥이라든가 그 S&P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그 2차 부양책,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연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급한데 왜 거기는 여당과 야당 이렇게 빨리 뭔가 합쳐지지 않고 무슨 고집을 부리는 거죠, 서로? 예.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했죠. 네. 올해 예산이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4조 7천억 달러 이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절반을 이미 썼고요, 정부가. 그 다음에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3조 달러 중앙은행에 풀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지금 지난 7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책을 내놨는데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좀 규모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1조 달러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방정부, 지방기업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근데 8월은 지금 미 의회가 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참 그 자유 문화에 너무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그렇게 휴가가 통과 안 시켜주면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실행하겠다. 네, 그러면 그 미 하원 의장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합의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미국 주가에 좀 충격을 줄 것 같고요. 예, 제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불안정성을 볼 때는 대표적으로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국채 수익률이 제일 높은 데가 호주예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0.78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는 마이너스 0.45%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됐다면 스위스에서 돈 빌려가지고 호주로 가면은 그만큼 차익을 챙길 수가 있죠.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은 돈이 안정성을 찾기 때문에 스위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 달러가 스위스 프랑에 비해서 강세면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이 상대적으로 강세면 불안하다 그러는데 최근에 스위스 프랑이 서서히 호주 달러에 비해서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제가 모르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 요인이 서서히 오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간 어떤 신문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남중국의 거기 해협에서 미국 중국이 전문가 칼럼을 썼는데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한번 뭐가 발생할 것인가. 지금 불안 요인이 앞으로 오기는 올 텐데 그게 뭔가 계속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이 어디선가 지금 뭔가 꼬이고 있는데 예.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예, 아직은 거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났을 때는 뭔가 큰 충격이 오는 예, 거죠, 바로. 예. 그거를 미리 알 수만 있다 그러면 피할 수가 있는데 참 그게 알 수가 없죠. 예지력이 있지 않는 한. 예. 그래서 강산의 카나리아라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강부들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카나리아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먼저 감지한대요. 아, 네. 예, 그래서 카나리아가 죽으면은 강부들이 후퇴를 했다는 거죠. 일을 멈추고. 그래서 사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강산의 카나리아처럼 카나리아 전조 증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하나 좀 의아했던 게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액수를 많이 선정을 하고요. 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야당에서 그 돈을 깎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은 보면은 민주당은 3조 달러를 얘기하고 예. 여당인 공화당은 1조 달러를 예.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거 때문에 그러죠. 11월 선거 때문에. 아,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유리해질까봐. 예.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든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선거 때문에 그렇게 경쟁적인 정책을 펼치고 서로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 보면은 선거가 문제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휴가 예. 이런 아주 많은 어떤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휴가를 떠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에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가가 유동성까지 포함하더라도 20% 정도 제가 가대평가됐는데요. 예, 그런 해결책들이 안 나오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주가가 급락하면은 아마 9월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서로 타협하자. 또 타협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 안 오면은 그런 타협이 나오기 힘들 텐데 저는 어려운 상황이 한 번 오고 또 타협하면서 4분기 또 경기 부양책을 모색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협상이 깨져서 일단 의회가 쉬는 그 예. 상황이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예. 그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왔었어요. 네. 그동안 3, 4월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 조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실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하고 이제 전망할 때부터는 그냥 계속 높게 전망할 거거든요.
근데 8월 데이터부터는 전망한 것보다 실제 데이터가 더 낮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 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이제 괜찮네 예, 이렇게 경제- 이제 하다가 예. 근데 미국에서 블룸버그 보면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블룸버그 전문가들 예측한 거 실제치하고 비교해 놔가지고 예, 지금은 그것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치가 좋게 나오니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계속 오르게 나와요. 그게 주가하고도 같은 방향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좋아져 버렸으니까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계속 높게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는 덜 틀리게 해서 높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실제치가 더 나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서프라이 인덱스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8, 9월 가면서. 예. 근데 이게 미국 주가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상황은 이제 그 저부터도 이렇게 괜찮아지니까 이런 경계심 같은 게 자꾸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식으로 뭔가 그 리스크 요인이 확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저도 저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주가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뭐 주가 전망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높으면은 계속 높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주가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가가 2,400도 넘었으니까 뭐 3,000이란 전망치도 나오고 뭐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예, 제 경험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